여러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국가 부채에 대한 인식, 저는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한국의 부채 비율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진짜일까요? 이것은요, 진짜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제가 딱 잘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2021년 현재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 비율 연말이 되면 965조에 47.3%가 됩니다. 47.3%. 이 47.3%에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부채 비율을 볼까요? 65.8%입니다. 65.8%. 여기에 비하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채 47.3%는 굉장히 낮아 보이죠. OECD 평균 부채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 65.8%니까 대한민국의 부채 비율은 2021년 기준으로 47.3%니까 야, 이거는 낮아도 너무 낮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충분히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간과해서는. 왜냐하면요, 이 OECD 평균 부채 비율 안에는요, 선진국들의 부채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0%가 넘잖아요. 200%가. 미국도 부채 비율이 많습니다. 100%가 아마 넘을걸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선진국들을 다 포함해서 평균을 내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선진국들은 다 기축통화를 쓰고 있습니다. 기축통화를. 예. 일본 엔화도 기축통화죠. 예. 미국의 달러도 기축통화죠. 유럽의 유로도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게 부채 비율이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 언제든지 찍어내도 전 세계가 그 기축통화를 받아주거든요. 받아주기 때문에 이 기축통화를 쓰는 국가와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 국가, 비기축통화 국가를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이분은요,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현혹이라는 거예요. 예, OECD 부채 비율이, 평균 부채 비율이 65.8%니까 대한민국의 부채 비율 47.3%밖에 안 되니 세계에서 가장 낮자. 재난지원금 막 뿌리자. 돈 뿌리자. 기본소득 뿌리자. 기본주택 뿌리자. 기본금융 뿌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큰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비기축통화국 중에 OECD 국가 중에서 비기축통화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원하는 비기축통화잖아요. 이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부채 비율이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제 이거를 보면 우리 부채가 높은지 우리 부채가 낮은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비기축통화국의 국가 부채 비율, 이게 2019년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은 41.9%로 4위입니다. 4위. 비기축통화국이 OECD 회원국 중에 14개 회원국이 있습니다. 14개 회원국. 14개입니다. 14개. 전체는 37개지만 말입니다. 37개. 37개지만 14개 회원국 중에 비기축통화 국가 중에는 4위예요. 4위. 이게 전체로 따졌을 때 비기축통화, 기축통화 다 따졌을 때 대한민국이 24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24위니까 37개국 중에 24위니까 게다가 금액이 41.9%밖에 안 되니까 선진국
전체 평균보다도 월등하게 낮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지만 솔직히 세계에서 가장 낮지도 않고요. 세계에서 가장 낮지 그것도 이미 거짓말이에요. 그건 말잔치예요. 말잔치. 화려한 말잔치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정상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여러분 비기축통화는요. 예를 들어서 위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완전히 폭락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국채 발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다. 국채 발행을 했으면 그 국채 자체가 안전자산으로 대우받지도 못해요. 비규축통화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부채가 비규축통화 중에서 가장 많은 이스라엘이 60%, 멕시코가 53.7%, 폴란드가 46%그 위에 대한민국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언제든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기의 그림자가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기업 부채 아시죠? 공기업 부채 어마어마하죠. 공기업 부채가 지금 540조가 넘습니다. 540조가. 어마어마한 공기업 부채가 있어요. 이것도 그림자 부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포함시키면 더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국가의 부채에 대한 인식 제대로 박혀 있어야지 이게 앞으로 그 위기를 넘을 수가 있는데 과연 대통령 후보자의 부채 인식이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뿌렸잖아요. 그래서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얼마나 뿌렸습니까? 노무현 정부에 비하면 3배 이상을 뿌렸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143조 2천억을 뿌렸는데 문재인 정부는 407조 8천억까지 뿌렸습니다. 407조 8천억까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뿌렸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된다고 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게임이 안 될 겁니다. 이거보다 월등하게 많은 나라 빚을 지게 될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빚더미는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대한민국 부채는 쭉쭉 올라가서 결국 자칫 잘못하면요. 큰 재난으로 다가올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 공기업 부채와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했을 때는요. 정부 부채만 하더라도 2,600조 가까이 됩니다. 2,600조 가까이. 아마 넘을 수도 있을 거예요. 2,600조가 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나라 부채가 지금 거의 1,000조에 달하죠. 공기업 부채가 540조, 550조에 달하죠. 연금 충당 부채가 1,000조에 달합니다. 1,000조가 넘습니다. 1,000조가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부채만 하더라도 2,500조가 넘어서는 최악의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는 빚더미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국가 부채 인식 아마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정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잖아요. 이게 말잔치라는 거거든요. 기축통화하고 비기축통화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넌센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는 지금 기축통화와 비기축통화를 비교를 하거든요. 그 자체가 웃기는 거죠. 이게 바로 저는 허당이라고 보는 겁니다.